외국 자본이 투자하는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설립하는 계획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설악산 제2케이블카 설치 계획도 발표해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 알아보죠.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카지노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더 있어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주도에다가 외국 영리병원인 싸널병원의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중국 자본이 총 505억 원을 투자하는 싸널병원인데요. 중국 관광객들에게 피부관리, 또 성형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제공할 예정인 그런 병원입니다. 이미 지난해 2월에 보건복지부에다가 설립 계획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이 병원이 응급상황 대치 능력이 부족하다. 또 투자 개방형 그런 병원을 허용할지에 대해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이유 등으로 승인이 보류됐었습니다. 오늘 결정으로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에 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만 대통령이 발표한 사항을 뒤집을 리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 이게 결국 허가가 나면 국내에 외국 자본이 투자한 영리병원 제1호가 탄생하게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의료노조는 자본만 외국 자본일 뿐이지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국내 영리병원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설치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예, 강원도 양양군에 설악산 제2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계획도 오늘 회의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설악산 제2 케이블카는 환경 파괴 문제, 또 지자체에다가 재정 부담이 크다 이런 게 우려된다는 이유로 국립공원위원회가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나 부결시켰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정부는 관광 콘텐츠 분야 활성화를 위한 과제 중에 하나로 설악산 제2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아가서 전국의 유명한 산에는 케이블카를 더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산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휴양형 호텔이라든지 의료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산지 관광 특구를 도입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이 산지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면 산지 관리법이라든지 또 산림보호법 이런 것들, 이런 관련법들의 규제가 일괄 해제되게 됩니다. 네. 자, 환경단체들 반발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 오늘 즉각 녹색연합이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사라져버리고 삽질경제만 남은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녹색연합은 관광 콘텐츠 분야 투자 활성화는 허울일 뿐이고 본질은 이명박 정부의 각종 난개발 사업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이 설악산 제2 케이블카 건설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부적절하다고 했던 사안인데 박근혜 정부가 그런 평가를 2년 만에 뒤집어서 사회 갈등을 재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경제 분야 소식 한 가지 짚어보죠.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외환은행은 지금도 이미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기는 합니다.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주식을 사들이면서 재작년 2월에 외환은행을 편입시켰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노사가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합의문인데요. 첫 번째는 외환은행을 독립적인 법인으로 계속 유지한다는 합의였고,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협의를 한다면 그 2012년 이후 5년이 지나야 한다. 즉 2017년부터 협의할 수 있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두 은행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해서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준 의원, 또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 금융정의연대 같은 시민단체들 이런 사람들이 공동으로 합병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합의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 이유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먹튀 논란이 있었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과거에 지배하면서 나타났던 수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지금도 계속 캐내고 따져야 되는데 이 외환 하나은행의 통합으로 그 문제들이 희석되고 묻혀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에 과거에 론스타 문제에 관련됐던 고위공직자들의 인사이동을 주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론스타의 어두웠던 흔적을 빨리 지워버리려는 그런 수순이 아니냐라는 게 오늘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자, 어제 교육부가 EBS 교육 역사 교재에 개입했다는 그런 예. 내용을 보도했습니다만 개입 사실이 또 있군요. 예, 교육부가 EBS 수능 교재인 필수 한국사 지필진에게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독재 내용을 축소하고 또 친일 성향의 교과서 내용을 반영하라라는 요구했다는 사실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과거 또 삼총교육대 관련 내용을 빼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고 교육 전문 매체 교육희망이 보도했습니다. 삼총교육대는 1980년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사회를 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무자비하게 인권을 탄압했던 군사훈련 기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걸 사실상 인정하면서 이거는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학생들이 학습 부담을 느낄까 봐서 빼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삼총교육대 건 하나 넣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공언했던 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화 이 작업이 EBS 교재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조만간 이번 달 안으로 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화 방침을 공식화할 전망입니다. 네. 자, 그리고 잔이윤 씨요. 예. 한국관광공사 감사로 되지 않았습니까? 예. 과거에 골프장 캐디를 폭행했던 사건이 새롭게 부각됐습니다. 예, 잔이윤 씨가 25년 전, 그때는 잔이윤 씨로 이름을 크게 날리던 1989년입니다. 네.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한테 골프채를 휘둘러서 2주 진단에 상해를 입혔던 사건이 공개돼서 자질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잔이윤 씨가 성남시의 한 골프장에 갔는데 그때 이 골프장은 캐디들이 노조 설립 문제를 가지고 사측하고 분규를 겪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잔이윤 씨 일행에 사측의 인사들과 한 명이 있었는데 이걸 본 캐디들이 그 일행의 사진을 찍었고 잔이윤 씨가 그 카메라에 필름을 뺏으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격분한 잔이윤 씨가 골프채를 들고 그 캐디를 쫓아갔고 그 캐디는 비탈길에 넘어져서 전치 2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25년 전 1989년 사건. 예. 이게 지금에 와서 부각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일단 그 보훈 논란 때문에 부각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캐디 유 씨를 위해서 치료비 배상 소송을 무료로 벌려냈던 변호사가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이 이재명 시장이 지난 9일에 이 사건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다시 한번 조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은 당시에 캐디가 5mm만 더 가까이 있었더라도 골프채에 머리를 맞아서 죽었을 거다라고 하면서 낙하산도 좀 그럴듯한 사람으로 해야지 국적 회복을 시켜가면서 이런 사람을 감사로 임명하느냐라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네. 자, 극우 세력이 국부라고 떠받들고 있는 인물이죠. 예.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된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예, 민족문제연구소가 1910년대 후반 그리고 1920년대 초반 사이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행적이 담긴 사료를 여러 가지 발굴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당시 이승만은 하와이에 있는 한인 기독학교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을 비하하는 친일 미국인 여교사를 감싸고 또 거기에 항의하는 한국 학생들을 처벌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사료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알렌 손버그라는 미국인 여교사였는데요. 한인 학교에 재직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돼지와 다를 바 없다. 또 일본의 지배를 받아 마땅하다. 이런 발언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참지 못한 학생 7명이 친일 발언으로 조국과 학교를 모욕한 교사를 제재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승만이 오히려 학생들을 가혹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전보로 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사료들도 있던 모양인데요. 예, 민족문제연구소는 이승만이 1918년 5월경에 남학생 기숙사를 지을 땅을 샀다고 소문을 낸 다음에 미국에 있는 한인 독립운동 단체를 상대로 해서 학교 건축 기금을 2차례 모집했다는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이승만이 실제로 그 학교 부지를 사고 팔았던 기록이 찾을 수가 없어서 한인 사회를 상대로 해서 사기를 벌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민족문제연구소가 설명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917년에 이승만이 독립자금을 개인 돈으로 착복한 혐의로 미국 내 조선 독립단체 의원하고 벌였던 재판 기록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